2020 겨울방학 특강 푸른앱 마스터 선생님이자 코치이고 원장인 김지영입니다. 자, 어머님들께 이 복잡한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리고자 제가 그동안 시간을 너무 질질 끌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로진학 아이들 육아부터 어머님들이 90%의 책임감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일단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그쵸? 그런데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되나? 인강 선생님한테 맡길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배워요. 뭐 그림, 음악, 태권도. 배우는 그 습득하는 속도는 각자가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 아이가 지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그거는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예체능도 마찬가지고 또 학습 분야 물론 마찬가지죠.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수영이나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언어 설명 갖고는 안 되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유형이나 공략집, 수학 같은 경우에 시중에 굉장히 책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익히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장기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 혹은 학습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음악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래 기억되고 이 뇌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용과 배웠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수는 어떨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과 공백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내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죠.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우리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싫어도 하는 아이들 참 드뭅니다.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가 대부분이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일정상으로 학과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질질 끌 경우에는 여름방학도 없고 2학기 대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이제 쉽게 얘기하는 망했다. 한 번 망하면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필기를 하고 어떻게 자기 걸 만들까요? 학습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나 음악, 미술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답게 난 이쪽 분야로 갈 거야. 그래서 진로 수정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하다가 다시 학습으로 오거나 또 학습을 하다가 또 그런 쪽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자기한테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하고 수학의 경우에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3 전에는 수능 영어가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시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학의 경우도 개념 학습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물론 오답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개념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 푸는 걸까요? 분석을 잘하는 걸까요? 네, 입시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도 사실은 굉장히 테크닉한 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모든 이야기는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 여기서 사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제가 마상이라고 했었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난 서울대 갈 거야. 내지는 내가 음악을 할 거야. 미술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네가 되겠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엄청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할 때는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폭발할 수도 있죠. 또 그게 하나의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글을 읽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그 학습이든 예체능의 경우는 그 아이들이 또 하다 보면 미술이든 음악이든 하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태도를 잘 추스리고 갈 것인지, 또 그걸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인지적인 거, 이제 학습적인 거죠. 이건 어느 분야냐 통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상담은 제 개인톡으로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체능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적인 부분이 예체능에도 통합니다. 왜? 인지 영역이죠. 행동과 함께 아이들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틀린 문제만, 즉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또 스케이트를 탔을 때 어떤 스킬 부분이든 내 뇌가 내 발이나 손과 바로 연결되지 못해서 생각은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자, 연습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안 틀릴까요? 아니죠. 그림을 잘 그리다가 아니면 스케이트를 잘 타다가 잘 하던 부분도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참 어렵죠. 어떤 부분을 마스터한다는 게. 그래서 어렵게 얻어간 지식이 바로, 경험이 바로 자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The master has failed more times than the beginner has even tried. 우리 아이들 다 마스터로 키워나가야 되겠죠? 더 많이 실패합니다. beginner. 자, 시작점에서 시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힘든 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은 경험에서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험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부분을, 많은 부분이 대화나 또 사고력, 책을 읽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이면 좋겠는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배워야 되는 음악, 미술, 체육, 학습 모든 분야가 코치와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또 책, 또 어떤 매뉴얼을 읽는데 사고력 필요하죠. 다 언어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인 1기. 자, 100세 시대의 어른들도 요즘에는 직업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분야로 예체능 쪽, 악기나 그림이나 태권도 분야로 어른들도 직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쪽의 진로 방향으로 꼭 하나씩은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수학은 어머님들 고민 많으시죠? 자, 수학은 우리 셈이 빨라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사칙연산이죠.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이들이 그런 거 빠르면 일단 두뇌가 지능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니까 어렸을 때 하면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도덕성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미 자기들 생각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도 그렇죠. 6학년 가치관 정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잡는 게 좋습니다. 잡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좋은 책을 읽거나 부모님과의 좋은 대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죠.
또한 이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우리 아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조절 능력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동그랗게 그 계획표 세웠잖아요. 시간 관리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초등 고학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9번의 학습 플래너 지금 언제 아이들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일정을 계획하고 거기서 일종의 그 충만감, 성취감을 느껴 나가는 아이들이 인생의 성공에 나가죠. 그걸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멍이 많이 뚫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치즈 학습법이라고 하죠. 숭숭 뚫린 공부. 그게 뭐 그림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보고 있네요. 메타인지라고 하면 알고 모르는 걸 구별할 수 있는 완전 학습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죠. 역시 은미체 포함 학습 모두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내가 개념으로 아는 것들을 응용해 나가려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체능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시간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멘탈 실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자기관리 능력, 예체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관리와 또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건 바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효율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성취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뭐 할 것인지에 대한 예습이 중요하죠. 방학 동안에 하는 예습 내용들은 12월, 1월, 2월을 통해서 학습 과정의 대략적인 스토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반복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준비물과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그 각 단원마다의 핵심과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연습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신감과 자기의 그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은 학습의 경우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위해서 거실에 책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어떤 생각할 수 있고 가족들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이면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TV나 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더더욱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친아, 엄마와 친한 아이, 엄마 친구 아들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감정소통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되겠어. 음악가가 되겠어? 정치가가 되겠어? 아니, 나는 스카이를 갈 거야. 라고 할 때, 자, 부모님들이 맞장구 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그게 작심삼일도 안 가죠. 그럴 때 그 눈에 거슬리는 행동에 관해서 뭐 네가 그렇지 이런 반응보다는 누구야, 철수야, 너는 힘들어 보인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가 힘들어 보이는 걸 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나눠주신다는 게 친밀감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방법을 모르는데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자,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체육을 하는지, 미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 그래서 그 단계별로 실행 목표와 피드백을 받는 게 학습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각자의 분야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게 알아듣는 아이들과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이유와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과정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책을 읽고 나누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괄호 안에 집어넣었고요. 진로 방향이나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본인들의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배경 지식도 늘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면서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상상을 통해서 상식과 학습적인 가치관이나 관습, 또 대화나 책을 읽을 때 추론 능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능까지 끌고 가야 되는 주제를 파악한다거나 언어의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삼국지, 제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도 요즘에 나와 있는데 어른들이 읽어보면 참 좋은 책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혹은 그림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갈 때 너는 참 집중할 때가 엄마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뻐 보여. 너무 멋있어. 참 훌륭하구나. 자, 이런 영양제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목은 참 많은 학습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또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는 독서, 도전의식과 또 스스로의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작은 성공 경험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과 공부 외에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특강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공부를 내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요거 외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무래도 다음 설명회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동기와 또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자존감이나 진로나 다양한 시간 관리나 또 이렇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님들께서는 각각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이걸 해보면 아이들과 부모님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체크해서 제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치 선언문과 학생 선언문은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는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기가 그들의 실행과 또 성장과 성공을 반드시 밀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도 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습법을 지도하며 우리 학생들의 캠프를 체화시켜주는 도와주는 동기를 제가 계속해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코치들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학습 로드맵은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